안녕하세요. 글로벌 화공인입니다. 제가 가끔씩 회원분들에게 듣는 말이 좀 있는데요. 그라님은 어떻게 요리를 잘 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라님은 재테크도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하시는지요? 그라님은 일하시면서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업을 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경제적으로 독립하셨나요? 저는 2001년에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지금은 현재 화학생물공학부인데 입학을 2001년에 했고요. 1학년 1학기 때 다른 사람들 보통 이제 대학교 가면은 놀잖아요. 저는 근데 고3 때처럼 공부를 했어요. 사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된다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 4.3 만점에 4.05를 찍었는데 그게 꽈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4년 전에 교회 장학생에 선발이 됐어요. 청합장학회라는 곳이었는데 아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등록금을 4년 전액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더 이상 등록금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제 스스로 20살에 경제적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형도 대학생이었거든요. 두 명의 대학생을 다 감당하기에는 전혀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집에 빚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독립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이제 큰 돈 들어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부모님께 돈을 드린 적은 있어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럼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 수입원이 뭐였냐면 과외 그리고 당구장 알바입니다. 과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서울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수요가 찾으면은 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엄청 발달해갖고 아니면 앱이 발달해갖고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외를 찾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웠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입소문을 타서 과외를 구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당구장 알바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었는데 제가 당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많이 수입을 얻었습니다. 아쉽게도 미국에는 당구장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의 가장 큰 취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사라졌네요. 저의 20대를 한번 연도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01년에는 대학교를 입학을 했고요.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경제적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1, 2학년 때는 부모님 집이 수원이었거든요.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2003년에는 입대를 해서 복무를 하고 2005년 초에 전역을 한 다음에 3학년에 바로 칼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 1학기를 휴학을 했거든요. 제가 기술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서 그때 휴학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아쉽게도 2차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불합격을 하고 바로 꿈을 접어서 바로 입사를 했습니다. 현대건설에 2007년 여름에 입사를 했어요. 제가 한 학기 휴학하다 보니까 여름 졸업을 해서 하반기에 입사를 했는데 이때 입사 2주 만에 두바이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주거지는 두바이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제가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근무 시간이 일단 너무 길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였는데 그렇게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6시부터 밤 9시 퇴근, 그리고 금요일 날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런 생활을 거의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게다가 건설이라는 업종 자체가 저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건 아니다,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마음을 먹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하반기에 저는 쉽게 취업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제가 지원했던 회사는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때도 저의 생활은 이제 고시원에서 계속 이루어졌고요. 2009년에 취직을 다 실패하다 보니까 다시 기술고시나 해야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다가 아무래도 공무원이 저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변심을 하게 되어서 입사 준비를 하고 마침내 저의 전공과 일치하는 회사인 삼성토탈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냈던 곳을 보시면은 부모님 집에서 1, 2학년을 출퇴근한 걸 제외하고는 다 밖에 나와서 지냈어요. 고시원 생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입사하고 나서는 기숙사 생활도 했고요. 제가 20세 때 배운 것들 있다면은 일단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가질 수 있는, 저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이고요. 5기와 패기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시원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은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도 문제가 없다. 살 수 있다. 생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도 생각보다 괜찮다. 이것을 제가 20대 때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건설 현장에서 제가 근무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오면 9시 반인데 6시까지 출근을 하면 엄청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5시에. 그러다 보니까 11시 전에는 취침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숙소에서 주어진 자유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1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는데, 그때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음악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제 생각에는 이때 두바이 현장 근무가 저의 지금 시간 관리, 그 스킬을 많이 향상시켜준 그런 경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적 독립을 20살 때 했잖아요. 이때부터 저는 먹고 사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학 가신 분들 중에도 먹고 사는 걱정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 용돈을 받는 분들은 그 용돈 안에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먹고 사는 걱정이 이제 캐시플로우를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이 없다면은 과외를 계속 찾아 헤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씀씀이를 위해서는 과외를 몇 개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당구장에서 알바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지니고 살았고, 이러한 생각을 실제로 지금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42살이니까 22년째 먹고 사는 걱정을 지금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외를 제가 원할 때 구하지 못해가지고 수입이 부족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굶었습니다, 정말. 근데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저희 친형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기간제 선생님을 하고 계신데, 형이 돈이 그 없는 얼마 중에서도 저에게 10만 원을 떼서 도와줬던 적이 제 기억에는 한 3, 4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00원이 없어서 학교 밥을 못 먹었을 때 이 10만 원이 엄청 큰 도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와준 형의 도움을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형이 그 이후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뭐 전혀 아끼지 않고 도와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힘든 시간 또한 나의 미래를 위한 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면은 분명히 지금의 그 경험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멋진 삶을 만드는 귀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4월 넷월스를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항목이고요. 4월 업데이트를 보시면 일단 차트부터 보시면은 올해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넷월스는 53만 8천 불이고요. 집값을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크게 봤을 때 2022년 8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가 지속 중이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휴스턴에서 코퍼스 크리스티로 곧 이사를 갑니다. 다음 달에 이사를 가는데 저희 집이 벌써 팔렸어요. 근데 지금 모니터링 했던 가격은 50만 1000불인데 제 집이 53만 8천불에 팔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이번 달에 살짝 반등을 했어요. 뭐 이게 그냥 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횡보하는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캐시를 지난달에 제가 텍스 리턴으로 이렇게 10,000불 이상 받아가지고 여기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한국을 6월에 방문할 계획이라 제가 캐시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비행기 티켓도 샀습니다. 한 9,000불 이렇게 들여서 샀는데 사실 또 캐시가 늘었어요. 왜 늘었냐면
회사에서 제가 이제 이사를 가니까 리로케이션 패키지에 현금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가는 동안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 그리고 제가 혹시 뭐 에어비앤비에서 자야 한다면 그런 비용 이런 거 쓰라고 돈을 좀 줬는데, 그래서 그 돈을 지금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마 향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드는 비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톡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1일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오른 편이죠. 401k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가 나타났는데 3월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행들, 특히 그 작은 지역 은행들의 위기 사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런 전망들로 인해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혼조세 가운데서 증시는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3월 대비해서 약 2만 불 정도 네드월스가 상승한 상태고요.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주요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